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심기철 방송의 진행자 심기철로서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 저희 방송이 열심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독자가 지금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독해 주시면서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조조의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 입각해서 또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 여기에 입각해서, 그리고 중국 민간인에 내려오는 설화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조는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주문왕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혁명가가 아니고 그 한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개혁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나 또 삼국지 연의에서 보면은 조조의 캐릭터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은 정의로운 사람, 반은 악인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이 아주 부패한 귀족들을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수 같은 삼국지는 진나라 서진에서 쓴 겁니다. 우리나라를 혁명으로 사마염이 우리나라에서 황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정통성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한을 정통성으로 한을 대신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는 원말 명대초에 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혁명가가 됐다. 조조가 혁명가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50년이나 200년 굳건하게 세워졌다 하면은 평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충분히 그럴 역량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조가 원하는 사람은 주문왕을 원했습니다. 주문왕은 나라를 혁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면서 그 아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조조도 그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하고 이야기가 조금 겹치지만 우리나라는 삼국지 연의가 쓰여질 때 고려 말 조선 초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몽주하고 정도전이가 가장 뚜렷한 인물이었죠. 정몽주는 고려를 지켜야 된다. 그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정도전이는 무슨 이야기냐? 부패한 관료들은 완전히 쓸어내고 혁명을 해야 된다. 정도전이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둘이는 계속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성계파들은 정도전이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이는 조선 경국전을 지면서 왕권을 약화시킵니다. 만약에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왕도 갈아칠 수가 있다. 맹자의 사상입니다. 아주 그때 시대에서는 개혁적인 일이죠. 이게 아주 신진 대사들이 백성을 위해서는 왕도 가를 수가 있다. 정도전이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성계파에 보면 이제 왕권을 완전히 가져왔는데 이렇게 혁명파가 득세하고 커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 되는 겁니다. 항시 나라를 굳건하게 나라를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아 오고 나서는 개국 공신들은 거의가 토세구팽이 됩니다. 토사구팽을 안 시키면 왕이 또는 황제가 권력을 잃습니다. 신하들이 더 센 인간, 사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왕보다 더 세력이 셉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토사구팽을 시켰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도 보면은 한신, 팽월, 영포 다 토사구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를 보면은 한 8만여 명을 토사구팽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냥 사형으로 구족까지 멸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잡초밭을 완전히 갈아엎듯이.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주원장이의 지론입니다. 한나라 유방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태우가 완전히 유방이의 마누라 여태우가 완전히 토사구팽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우가 죽은 다음에 여태우가 죽은 다음에 그 일족을 여씨 일족을 완전히 몰아낸 박살낸 그 인물이 산동 반도 제나라에서 나왔습니다. 20세에 일어나서 24세에 죽습니다. 유방의 손자 유장입니다. 성동 경왕으로 제나라에서는 신으로 사당이 600여 개가 됩니다. 그 후손들이 산동 지방의 제후국을 10몇 개를 제후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 유장이를 성동 경왕으로 사당을 딱 해가지고 매년 사당에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농가에서 농사진 1대에서 1알, 2대에서 1알, 3대에서 1알, 4대에서 1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사당에다 제를 지내는 것으로 다 그 비용을 소비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 유력자들한테 돈을 공출을 합니다. 이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를 지내는 그 물목이나
규모가 점점 내려올수록 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 그걸 이제 조조가 제남 승상으로 가서 요 사당들을 타파를 하는데, 조조도 엄청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씨의 시조 조참이 유방이하고 같이 일어난 그 장군입니다. 옥졸에서부터 일어나서 승상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유방은 정장에서 일어나서 황제가 됐고, 조참은 옥졸에서, 폐현의 옥졸에서부터 유방을 따라다니면서 창상을 70여 군데를 창상을 있습니다. 그냥 칼로 베이고 창으로 찔리고 활에 맞고 70여 군데를. 그래서 이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1등 공신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참이가 1등이다. 70여 군데에 창상을 입었다. 밤에는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잡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그런데 유방이가 생각할 적에는 먹는 게 우선이다. 소하가 군량미를 다 책임을 지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했다. 그래서 소하를 1등 공신으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조참이하고 소하하고는 조금 멀어집니다, 사이가. 그래서 조참이는 제나라 상국으로 발령이 나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와서 9년 동안 와서 상국으로 일을 했는데, 이 조참이 이론이 시장과 옥사를 관리를 잘하면 현군이 된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참이는 매일 술만 먹습니다. 술을 먹어야 견디진가. 그런데 이 제나라에서는 조참 상국을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이 성동 경왕하고 같이 똑같이 사당에 모십니다. 조조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조씨 집안의 시조인데, 조참이 사당에 모셔져 있는데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됩니다. 타파를 안 하고는 요 백성들이 견디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대 1알, 2대 1알, 3대 1알 쭉 해서 1알씩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그 명목이 제를 지낸다. 사당에 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거 1%씩 가져와서 제를 지내는데도 모자라다. 왜 그러냐면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며칠간 먹고 마시고 다 하니까 모자라죠. 그 조조는 제남상으로 가면서 계속 이 고민을 합니다. 자, 이게 조세 제도를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는데, 난민을 없애려면, 백성들이 난민이 되는 이유는 세금으로 다 내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딱 조조는 신속하게 잡아냅니다. 여기 원인은 뭐다? 그러면은 행동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그런데 이 사당을 없애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조가 제남의 치소 동평릉에 도착해서
이 승상부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애독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국지가 쓰여진 연도, 배경, 삼국지 연의가 쓰여진 시대, 원나라 말, 명나라 초기에 삼국지 연의가 쓰여지면서 이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가 아주 명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데 조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조는 선할 때는 무지하게 선한데 또 악할 때는 무지하게 악하게 이렇게 삼국지연의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사가들이 또 소설을 쓰는 그 작가들이 취향이 또 그렇고 그때 시대 배경이 그렇다는 것.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비되는 게 정몽주와 정도전이 가장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시 조선이 흘러오는 동안은 정도전이는 완전히 토사구팽 당합니다. 정몽주는 이시 조선이 내려올수록 충신으로 그러한 충신이 나와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는 그러한 충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신으로 계속 떠받들어집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시대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평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조조를 재평가하는, 조조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또 조조의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나, 조조가 커온 환경에서 그 다음에 행하는 행위, 이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조목조목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